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은 폴리페서의 운명, 즉 조국 민정수석을 가늠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교수가 교수면 다 교수냐? 교수가 교수다워야 교수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조국 교수에게는 어떤 말이 붙여져야 온당할 것인지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면서 정치의 최전선에서 반일을 선동하는 교수가 만약에 서울대 휴직 교수였다면 이를 국민들이 무엇라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권력의 죽으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인기 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애국자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반일 선동꾼으로 표시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휴직 교수를 향한 표현들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대며 대한민국 정가와 건부를 휩쓸었던 인물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서울대 교수 출신이 생각해 볼 때 학자답게 사려 깊은 정치적 행보를 교수 출신이니까 조용하고 나직하게 또 이지적으로 할 것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그는 쌍칼을 쥐고 무소불위하게 흔들면서 파상 공세를 취하는 무소불위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법무장관을 하기 위해 잠깐 휴직한 2년간이 잠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휴직한 서울대 교수직을 다시 찾아서 복직했다고 언론이 또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은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폴리페서라는 이름이 붙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얼마 안 가서 법무장관이 되기로 내정이 돼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는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도하신문에 일제히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비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2년 동안이나 청와대 중심에서 이것저것 크게 화제를 일으키며 또 SNS를 통해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속된 말로 날리던 왕수석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서울대 교수로 깜짝 다시 복직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말이죠. 다들 놀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10여 년간이나 소위 정치교수에 대해서 수차례나 비판을 가했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버렸다는 등의 표현을 서울대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대학신문에, 제호가 대학신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대학신문, 단과대학 신문이 다 따로 있고요. 이 대학신문은 서울대학교 전체의 대표 신문으로서 지령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있는 신문입니다. 이 대학신문에 교수논단이나 실론 이런 데 집필란을 통해서 이 조국 교수가 그에 특유한 비판 논설을 썼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신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어떤 전문 인력을 평가할 때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여러 개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뽑아나가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대학신문을 보고 거기서 내용을 보고 검증을 뽑아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대학신문 기자 생활을 3년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에. 교수집필은 소위 편집국회에서 상당히 엄정한 토론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필진 교수 선정을 학생 기자와
자문교수가 함께 토론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일단 선정이 되면 학생기자가 원고를 청탁하고 그 다음에 게재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신문에 게재합니다. 주일에 개최되는 편집국회는 각계 유명 교수들인 복수의 자문교수와 학생기자들의 통합편집회입니다. 이곳에서 원고 청탁될 정도의 교수라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해박한 실력, 또 인격적 덕목이 함께 갖춰져서 학생들에게는 무척이나 인기가 좋다는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에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시 포퓰리스트적인 교수였거나 아니면 학문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인정받는 유명 교수였음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퓰리스트적 교수였을까?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조국 교수가 폴리페스 비판을 당시에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게재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신문은 폴리페스의 이름을 붙거나 붙여질 성향이 있는 교수는 옛날에도 아예 원고 청탁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걸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폴리페스 비판을 할 수 있는 원고 청탁의 그 대상 교수가 되었을까? 저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무척 있었거나 학생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15명의 그 이상의 그 학생 기자들, 당시는 15명입니다. 제가 학생 기자로 있을 때는 학생 기자와 복수의 자문 교수, 주일에 아주 심층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것이 서울대학신문 원고 청탁 대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가 탁월한 폴리페스의 속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때 폴리페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일체 안 드러낸, 소위 말해서 굉장히 포카페이스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04년 대학신문에 조국 교수의 논설은 제목부터가 근사합니다. 교수와 정치 대시 지켜야 할 금도, 이런 논설 제목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 논설에서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논리정연하게 펼쳤습니다. 2008년 대학신문에서는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펼쳤습니다. 하필이면 그해 총선에 말이죠. 총선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 휴직을 신청한 동료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 휴직을 신청한 이 동료 교수들을 향해서 조국 교수가 여러 교수를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폴리페스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대 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때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강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외쳐대면서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다른 교수 4명이 1년간 안식년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생긴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 하면은 2년간 지금 민정수로 나와 있었으니까 4명 같으면 곱하기 2 하면 8명이 되죠. 8명이 조국 교수 때문에 안식년을 갖다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폴리페스 비판 발언은 2011년 1월 이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기가 가야 할 폴리페스의 길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암중모색하면서 소위 외도형 출세에 대한 굳은 각오를 홀로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2011년 그해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구 을 거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자리를 줄 테니까
좀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당시는 서울대학 교수죠. 일단 거절했지만 그 이후에는 트위터라든가 SNS를 통해서 소위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SNS 정치 활동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도 조국 교수를 SNS 활동을 하는 것이 신문에 이렇게 인용 보도되는 것을 보고야 조국 교수란 분이 있는 모양이다. 옛날에 산호맹 출신으로 복역까지 하고 그러고 이력이 붙고, 조국 교수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 그런 이력도 있고 해서 조국 교수를 유심하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지난 후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민정수석 쌍칼을 들고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흔들고, 마지막 나가기 바로 얼마 전까지 죽창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우호적이야 할, 운명적으로 우호적이야 할 일본을 갖다가 반일하자고 선동하면서, 그리고 죽창가를 쓰고 몇 번을 하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2011년도에 국회의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후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는 것인데, 그 당시 왜 그러면 안 갔을까? 그 당시 분당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가기에는 아주 약한 약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주변에서는 말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직을 놓으려 하지 않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서울대 내부에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복직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서울대 교수 자리는 유지할 생각인가 보네. 또는 자신의 과거, 즉 자신이 폴리페서를 대학신문에 비판했던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와 싸우는 조국을 응원한다는 등 비난과 야유가 섞인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자리가 지 맘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하찮은 자리인가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로남불, 모렴치는 이번 정권 필수 덕목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과 조롱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에서도요, 그를 향해서 비판의 파고가 엄청 높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장기간 연구실을 비우는 것이니까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어떤 교수는 언론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정책과 국가 비전을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는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하여 내년 총선에서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바란다. 그것이 정도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양심적인 교수의 충고를 갖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났죠. 그 교수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저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보임이 되건 보임이 되지 않건 간에 훌륭한 법무부 장관의 유종의 미를 걷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있습니다. 5년간 대권을 맡겨줬다고 대한민국 운명을 좌지우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부, 대한민국의 부와 외교, 정치, 안보 모든 분야를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발전시켜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5년간 집권자에게 권력을 준 것이지,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준 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